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김민겸 작가의 어둠에서 빛까지라는 작품입니다. 오늘도 책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작가 김민겸. 더운 여름은 싫어하지만 해가 늦게 지는 여름은 좋아한다. 어둠이 싫어 해가 늦게 지는 여름을 어쩔 수 없이 좋아하며 현재 22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군대를 막 전역하고 코로나의 여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무료함을 느끼던 중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책 쓰기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됐다. 인생에서 이렇게 긴 글은 처음이라 필력이 좋지 못하지만 글에 쓴 내용은 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쓰게 됐고 그렇게 완성하게 됐다. 내 글을 읽게 될 지금 당신도 나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됐으면 한다. 네, 그러면 어둠에서 빛까지라는 작품 읽어볼게요. 나의 어둠. 나는 가끔가다 어둠과 빛에 대해 생각하는 날이 있다. 나에게 어둠이란 빛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빛은 안락, 순백, 생명 같은 좋은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리고 어둠은 고통, 우울, 죽음, 나락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린다. 나는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다. 나에게 어둠은 언제부터 부정적 이미지였을까? 좋아할 순 없는 건가? 최소한 싫어하고 싶지는 않았다. 언제부턴가 난 대낮에도 방이든 거실이든 형광등을 환히 밝혔다. 그걸로도 모자라면 난 스탠드까지 켰다. 이런 어둠을 피하려는 태도는 언제부터 가진 걸까? 아마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일 거다. 샤워.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였다. 어머니는 교육청 공무원이었고 아버지는 의류업체 사장이었다. 나에게는 형도 하나 있었다. 나와 연년생이었고 그래서 많이 싸웠고 가끔 나는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가곤 했다. 형은 학교가 끝나고 오면 집에서 쉬다가 이런저런 학원에 다녔지만 내가 어릴 적부터 공부나 주입식 교육에는 흥미가 없어 하는 걸 아신 부모님은 나를 학원에 잘 보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좋다고 하면서 다녔던 학원은 태권도 학원이었다. 항상 학교가 끝나고 오면 집에는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가 있었다. 나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가끔 할머니가 집에 오지 않으면 그날만큼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미리 말하자면 어릴 적부터 할머니를 보면 좋은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증오심만 가득했으며 유대감을 느낄 수 없는 감정이 들었다. 그런 나는 학교 후 집에 오게 되면 바로 내 방에 들어가 혼자 밀린 숙제를 하거나 숙제를 하기 싫어 학습장에 낙서를 하며 시간 보내는 걸 좋아했다. 그렇게 2시간을 뻐기다가 태권도장에 갔다. 아마 4시에서 5시 사이에 갔던 것 같은데 태권도가 끝나고 나오게 되면 겨울에는 거의 해가 저물었고 주변의 가로등은 주황빛을 뿌리고 있었으며 여름에는 환했던 걸로 기억을 한다. 그렇게 집에 오면 땀을 흘린 나는 샤워를 했지만 화장실을 가면 흘린 땀이 찝찝하긴 했지만 바로 샤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나에게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화장실에서 혼자 노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씻기 전에 변기에 앉아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을 만들었다. 낚시하는 낚시꾼이라든지 그 낚싯대에 걸리는 물고기라든지 종종 꽃도 만들었고 그냥 어릴 적 나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들은 다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혼자 그 놀이에 빠져있다 문득 정신을 차리면 시간이 꽤나 지난 상태이기도 했다. 그러면 나는 하던 놀이를 접고 욕조에 들어갔고 얼추 땀을 씻겨내면 갑자기 나에겐 어둠이 찾아왔다.
누군가 내가 씻고 있는 화장실에 불을 끈 것이다. 나는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라 불 꺼진 화장실에서 혼자 물을 맞으며 어둠을 서성였고 몇 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없는 생각들이 지나가며 겁에 질리곤 했다. 어린 나에게 욕조 안에서 혼자 그 어둠에 남아있는 건 이로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시련이었고 그때 그런 기억이 있어 아직도 불 꺼진 화장실은 들어가기를 꺼리기도 한다. 그렇게 화장실 불이 꺼지면 난 무서움에 떨며 몸에 남아있는 거품을 재빠르게 닦고 나왔으며 그렇게 씻고 나온 밖은 왜 그리 추웠는지 모르겠다. 그런 내 모습을 본 할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핀잔을 놓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분하고 답답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어린애한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화장실 불을 끄던 사람은 다름 아닌 할머니였다. 그러면서도 내가 떨면서 나온 그 모습을 보고 면박을 줘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린 나에게 어른이란 존재는 너무도 컸고 할머니라는 그 자체도 커서 나는 군말 없이 물기를 닦고 내 방으로 들어가기만 했다.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한 번의 어둠이 지나가고 나면 얼마 안 가 새로운 어둠이 또 찾아왔다. 내면의 친구. 할머니는 때가 되면 퇴근을 했다. 퇴근이란 단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할머니는 우리 집에 점심쯤 와서 집안일을 도와줬고 그렇게 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 본인의 집으로 갔는데 아마 6시쯤일 거다. 그런 할머니는 불이 켜져 있는 곳은 모조리 끄고 갔고 그렇게 되면 불이 켜 있는 곳이라곤 내가 있는 방뿐이었다. 이 시간은 할머니가 가고 엄마가 퇴근해 집에 올 때까지의 시간이었는데 아마 길어도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나에게 체감상으론 그보다 2곱절, 아니 3곱절은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오면 나는 나의 활동 영역은 오로지 불이 켜있는 내 방 하나뿐이었고 내 방 문지방을 사이로 두고 빛과 어둠은 극명하게 나타나서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책상에 앉아 어두운 그곳을 쳐다보면서 혼자서 어둠을 떨치기도 했지만 그 어둠을 떨치지 못하면 어둠을 더 극대화해 떨기도 했다. 그런 나는 공포를 떨치기 위해 내면에 있는 나만의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비유해보자면 애니메이션 타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에 나오는 타미의 수호천사 같은 존재였고 또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빙봉이라는 존재와 똑같다고 보면 되겠다. 인사이드 아웃에서 빙봉은 주인공의 내면에 존재하는 친구였는데 나도 사실 인사이드 아웃을 볼 당시 빙봉이 등장할 때 뭐지? 하고 깜짝 놀란 기억이 있다. 누군가한테 나의 치부를 들킨 기분이었다. 나한테만 그런 내면의 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내면의 친구가 있고 그 친구랑 얘기도 하고 놀기도 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놀라웠다. 그래서 난 항상 그 어둠을 쫓기 위해서 나만의 내면의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가끔 수호천사처럼 그에게 소원을 빌어본 적도 있다. 그러면 진짜로 그 친구는 가끔 내 소원을 들어준 적도 있다. 나에게 그 친구는 그 시간에 나의 보호자 같은 존재였고 그 어둠 속에서 의존할 수 있고 어둠을 쫓아내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하지만 이렇게 어둠을 쫓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둠을 뿌리치지 못해 그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 그 어둠을 극대화하는 날도 여럿 있었다. 나는 어릴 적 상상하고 무언가를 그려내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퇴근하고 홀로 불이 켜진 방 안에서 나는 의자에 앉아 복도의 어둠을 보고 있으면 재미난 상상만을 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 어둠을 보며 온갖 괴물을 그려냈고 그럼 어둠은 낚시꾼이 됐고 나는 거기에 걸린 물고기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어둠은 나를 끌어당겼고 모퉁이로 내몰아 겁에 질리게 했다.
그러면 의자에 앉아있는 내 몸은 거대한 바위가 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고 계속 그렇게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괴물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을 치거나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그런 상황이 끝날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었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무서워하면서도 아무나 괜찮으니 빨리 집에 들어오기만 해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렇게 정처 없이 시간이 흐르다 누군가 누르는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현관등이 켜지고 나서야 어둠은 천적이라도 본 듯 도망을 갔고 그제야 꿈쩍하지도 않던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집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회사에서 돌아온 엄마였다. 나는 그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현관에 나가 인사를 했고 엄마는 꺼져 있었던 불들을 켰고 나는 그제야 마음이 한시름 놓이며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 들려드린 작품은요, 김민겸 작가의 어둠에서 빛까지라는 작품이었어요. 어둠에서 있었던 일들이 진솔하게 담긴 이 작품 궁금하신 분들은요, 책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저는 다음 작품으로 만날게요. 안녕.